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어제 야구 봤어요? 네, 봤습니다. 야구 보면 안 되죠? 왜죠? 근무 시간에 야구를 봤어요? 제가 근무 시간 아닐 때 봤습니다. 네. 안 봤으니 아나요. 네. 중간 쉬는 시간에 봤습니다. 네. 야, 원래 이우영 아나운서는 누구 응원했어요? 저는 뭐 두 팀 다 응원하는 팀은 아니어서 속 편하게 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나요.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서 LG를 응원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 뭐 그때 이렇게 철에 따라 옮겨 다니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네, 저는 딱. 네. 아, 이게 리더이죠, 뭐. 네. 의리의 사나이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어제 LG가 29년 만에 우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29년 맞죠? 네. 야, 29년이면 참 저도 젊었을 때인데. 야, 그때 어제 LG 팬 중에서 이렇게 TV에 나오신 어떤 분은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LG 혹시 MBC 청룡 때부터 좋아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쭉 그 팀을 응원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29년이란 세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렇게 꾸준하게 한 팀으로 응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분이 누구신지 LG 팀은 좀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이 좀 나름대로 어떤 그분에 대해서 이 좀 마음을 쓰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시즌 개막전 시구라든가 뭐 예를 네. 들면 그런 네. 거죠. 예. 저는 이번 한국 시리즈 관련 뉴스를 보면서 좀 슬펐던 소식 중에 하나가 요즘 전부 다 온라인 예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야구를 오랫동안 좋아하신 이제 어르신분들이 현장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제 구매가 어렵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떤 분께서 65세 이상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만 한정해서 티켓을 양도해드리겠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게 됐어요. 원가대로 그냥 네. 뭐 가격대로. 네. 야, 그분 훌륭하신 분이네. 네. 근데 그거를 말해요. 온라인의 몇 퍼센트, 오프라인의 몇 퍼센트로 나눠서 하면 사실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좀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네. 아니, 그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그 정년하신 교수님들,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요. 그분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거든요. 근데 키오스크라고 있죠, 왜? 네. 원래 키오스크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 가판대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기계 키오스크라고 얘기하니까 그 키오스크 거기에서 이제 이걸 주문을 우리가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뒤에 사람이 줄이 길 때는 하려고 그러다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자기 때문에 오래 걸려가지고 네. 뒤에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좀 마음이 찡하고, 예? 그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앞에 단골 가게가 있는데 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건데 그냥 가가지고 저 비빔밥 하나만 좀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아주머니가 그냥 주신대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예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게 존중받아야 될 것도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좀 안타깝네요. 참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근데 네. 유튜브는 나이의 고화를 막론하고 다 봐요. 맞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콘텐츠 라디오가 있는데 또 그 라디오도 이 변화에 맞게 변화를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라디오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TV를 보기 싫다. 그럼 눈만 감으면 돼요. 네. 근데 라디오가 듣기 싫다. 그러면은 두 손을 써야 돼요. 귀를 네. 막으려면. 네. 그래서 라디오가 TV보다 훨씬 영향이 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라디오를 TV처럼 즐기고 싶으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갑자기 우리가 또 이 연륜과 경험이 필요한 얘기를 좀 해야죠.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국민의힘 혁신위 관련 소식부터 그러니까 다뤄보도록 이우영 아나운서는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연륜과 경험 없잖아요. 젊어서. 네, 혁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를 했죠. 혁신위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당사자들의 응답이 딱히 들려오진 않는 상황인데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그 앵커께서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저는 100% 확신한다. 중진 친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하는 것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지만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한편 이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 대상을 특정해서 명단을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앞서서 한 언론이 지난 11일 혁신위가 화상회의를 통해 중진 용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당내 주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이 무슨 리스트인지는 모르겠다.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진 혁신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도 이 관련 이야기를 했고요.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한편 혁신위 조기 해산설에 대해서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인 위원장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혁신위 활동 크리스마스 전에는 잘 끝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네요. 네, 좋다. 인 위원장의 이런 말은 중진들이 혁신위 권고에 지역구 사수 의지를 보이면서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니까 압박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용퇴 권고를 걷어들일 생각은 없다라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 대상자들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용 의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만이 총선 승리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 입장을 냈고요.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 사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산악회 모임식을 가져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주호영 의원 역시 서울행 생각이 없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어제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혁신위 발족 초기에 혁신위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원 간에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13일 시점, 그러니까 어제 시점에서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하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었고 그와 관련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혁신위와 친윤 중진들의 기싸움 속에 지도부는 조금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도 이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 대상으로 먼저 뽑히고 있는데 지난 9일에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면서 당장은 결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혁신위의 권고 취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가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혁신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건지 유심히 봤는데 그 하태경 의원의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의 주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친윤계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 움직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혁신위가 내놓은 방안들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호응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우리 유영 아나운서 친윤이랑 친하죠? 제가요? 전 친율. 네. 친율. 네. 친윤이 아니고. 네. 아니 이게요. 네. 저는 지금 호응이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처음부터 이 혁신위가 얘기를 딱 끄집어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딴 데 출마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감흥도 적고 주목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좀 이렇게 막 만들면서 뭐가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속마음이 그런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설령 그러니까 제가 만약 친윤이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윤석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딱 2번 만나봤네요. 친윤이 아니라 신율이시죠. 네, 신율이죠. 네. 언제냐면 센스가 있어요. 네. 대선 후보 TV 토론 사회 볼 때 그때 윤 대통령 2번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친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통령에서 불출마를 한다?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내년 4월에 총선이잖아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어차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예요. 이 활동 기한이 네. 혁신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니까 그때 무렵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저는 아웃라인은 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전에 저런 게 있었잖아요. 광고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카피가 나와 있는 광고가 있었는데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친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이 만일 대통령의 의중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라면 사실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두고 보면은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단의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예.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지만 채널은 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네.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네. 예. 자. 갑자기 닭살이 돋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도 한 장관을 어린 놈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받아치자 다시 후지게라는 속어를 사용해서 한 장관을 공격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워딩을 그대로 읊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은 이제 인용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 예. 네. 송 전 대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거론을 하면서 왜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겼나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 실패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 장관이 송 전 대표를 비롯한 586 세대가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는 않고 시민들 위해 군림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선 한 장관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 흘려 일해봤나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본인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린데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 원이고 타워 팰리스에 산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못 얻고 연립주택 5층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86의 문제점을 본인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또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해서 10을 잘못한 사람을 100을 처벌하고 100을 잘못한 사람을 10을 처벌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의 검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한 장관을 겨냥해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비난전에 가세를 했습니다. 유정주 의원도 그랬고요. 민형배 의원의 어제 SNS 글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친 표현이 나왔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한 장관을 향한 발언들도 그렇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저는 부속 효과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게 무슨 부속 효과가 나오냐면 한동훈 장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수사, 본인의 주변에 대한 수사,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사실은 그 돈봉투 의혹 문제에 대해서 또 연루가 됐다라는 이게 계속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불만의 표시가 한동훈 장관을 좀 상당히 이 몸집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는 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굉장히 이 비중 있는 정치판의 인물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자, 이번엔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고 했고 또 저에 대해 본인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또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하루에 1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 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고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민형배 의원 등이 자신을 향해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나 민형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말을 어떻게 보면 좀 아끼는 모양새다 이렇게도 비춰지는데 한 장관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나요? 말을 아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도 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아끼는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사실 한동훈 장관의 얘기 중에 전 눈여겨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 너무 많아요. 탄핵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 사무처에서조차도 해석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드문 사례가 탄핵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너무 자주
네. 입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있었고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헌재에 의해서 그게 인용이 안 됐습니다만 그랬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거기에다가 뭐 검사 판사 계속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한동훈 장관도 대상이 됐었던 거는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해임 건의안까지 합하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해임 건의안도 3차례 해임 건의안에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거는 정말 이거는 드문 사례거든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다가 거기에다가 대법원장 인준도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대법원장 지금 공석입니다. 지금 새롭게 지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공석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여태까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로 막 공석이 나오거나 직무정지를 장관이 당해서 몇 달 동안 공석이 되거나 제 기억으로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쉽게 행동으로 옮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검사가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지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의 걸 보면 거기 헌재 얘기가 뭐냐 하면 국가를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죄가 아니라면 탄핵이 안 된다라는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그 죄가 이 위중한 것이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언급되어 있는 탄핵 소추를 안에 발의하겠다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인물들이 그 정도로 위중한 죄를 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 그 정도로 위중한 죄를 졌다면 그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일반 국민들은 그러고 어떻게 눈에 보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약자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근육질 야당을 바라보는 그러한 국민의 눈초리는 과연 어떨 것인가를 저는 민주당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참, 그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